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충청과 전북에 강한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북부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호남과 경남 남해안에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 로드맵, 이른바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며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고 말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무를 보냈고 현직 강요들도 잇따라 참배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르면 오늘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내일 첫 신문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강훈식 의원이 중도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굳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폭우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됐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오늘 발표됩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가 구체화되고 반지하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가 얼마나 완화될지도 주목됩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 1,6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이후 한 달 사이에 가장 많은 521명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휴가철 이동량 등을 반영한 새 유행 전망치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수해 복구가 한창이라 이제 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다시 또 큰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얼마나 또 언제까지 비가 내리는지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중부지방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빠르게 남하하면서 지금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은 호남과 경북 지역에 머물고 있고요. 전북 장수에는 시간당 40mm 이상, 경북 칠곡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전북 남부와 전남, 경북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비구름은 남부지방에 머물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의 많게는 150mm 이상, 남부지방은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충남 부여는 이틀 전 시간당 110mm 이상 폭우가 쏟아져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집은 무너지고 가축들도 수말을 피하지 못했거든요.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오늘 오전까지 비가 예보돼 있어 주민들이 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3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충남 부여군. 거센 집중호우가 핥히고 지나간 마을 곳곳에 수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진흙이 쌓여 있고 중장비가 산사태로 무너진 주택 잔해를 치워보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쪽에 쌓인 잔해 사이에는 죽은 소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네, 치워도 끝이 없고요. 지금 저희도 늦게 여기를 와보니까 이런 난리가 없네요. 하천이 범람해 물바다가 됐던 도로에 중장비가 투입돼 진흙을 걷어냅니다. 주택 마당에 진흙 범벅이 된 가재 도구를 꺼내놓고 물로 씻어내고 있지만 다시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갑자기 비가 이렇게 쏟아져서 3시간 동안 이렇게 다 범람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비가 이렇게 온다니까 보통 일이 아닌데. 부여에서 발생한 이재민은 80여 명. 공무원과 군인들까지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언제 제 모습을 찾을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많은 비가 예보된 충청권과 전라권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로 격상된 지역은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을 비롯해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입니다. 산림청은 충청 전라권의 산사태 위험이 크다며
긴급 재난 문자와 재난 방송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는 광복절 77주년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 정책인 이른바 담대한 구상의 큰 틀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단계에 맞춰 식량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유엔 대북 제재 해제까지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신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큰 틀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을 비롯해 농업기술 지원 등 6개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협상에 나오기만 한다면 북한 자원과 남한 식량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축사에서 강조한 경제협력을 포함해 정치 군사 분야에서도 협력 로드맵이 준비됐으며 필요시엔 유엔 대북 제재 면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우선 말씀드리는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포함해 정치, 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 두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구상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최대 관심사인 체제 안정도 이번 구상에 포함됐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아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세계 자유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며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걸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함께 맞서야 하는 이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엔 우리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지배에서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지만 이젠 협력 파트너로 대하겠다는 겁니다.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한 것으로 일본의 사죄와 양국의 관계 발전을 약속한 선언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과거에 얽매여 역사적 정의 실현을 관계 개선의 선결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축사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광복절에 어떻게 위안부를 언급하지도 않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고 강제징용 시민단체 측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일본의 통절한 반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은 이웃이라며 대일 메시지를 던진 날 기시다 총리는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유감의 뜻을 표한 외교부는 일본의 성찰과 반성을 촉구했는데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사전에 양해를 구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차 대전 패전일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참배를 보류하는 대신 자민당 총재 명의로 공물료를 납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총리직에 오른 뒤 세 번째 공물 복납입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 등 2차 대전의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여 명이 안치된 곳입니다. 아베 전 총리에 비해 온건파로 분류되는 기시다 총리지만 보수 강경파의 반발 등을 감안해 직접 참배 대신 공물 복납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지금 현재 정계라든가 식민지 지배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정을 못하는 이런 분위기에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전보장 담당상 등 일부 강요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방문해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총리가 직접 가지 않는 선에서 고민을 한 것 같다며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네, 오늘 뉴스 돋보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정치부 노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노 기자,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힌 게 핵심이겠죠. 제일 눈에 띄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 이후 남북 간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특히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남북 간 대화의 틀을 제안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전향적이다. 이런 평가인데요. 그만큼 북한을 실질적인 비핵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난 30년 동안 여러 차례 북한 비핵화 방안이 시도되었고 몇 차례의 합의도 도출되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이 확인되기도 전에 반대급부만 제공된 적도 있었고 네, 최근 여당의 내용 등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대북 메시지로 활로를 찾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성과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이 제안에 응할지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 이런 게 중론이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윤 대통령이 처음 담대한 계획을 언급했을 때 북한 매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핵 개방 3천을 적당히 손질한 것이라고 맹비난한 적이 있고요. 북한이 협상 구도에 대해 북미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하는 경제 제재 유예 가능성도 그렇게 신뢰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입니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남북 간의 어떤 경제 협력 자체의 틀을 이미 이제 거부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자체가 먹혀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 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플랜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함께 논의를 해왔다면서 제재 완화도 당사자인 남북이 먼저 합의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이번 경축사를 보면 자유란 단어가 참 많이 등장했어요. 노 기자가 직접 한번 몇 번 나오는지도 세봤다면서요.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취임사 때도 이 단어, 자유라는 단어 강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경축사에서 자유 33번 언급됐습니다. 아주 많이 나왔군요. 네, 특히 독립운동의 정신도 자유라고 말했는데요.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이었고 이는 한국전쟁과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 계속 이어져 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 왔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를 20번으로 가장 많이 말하고 자유는 단 한 번 언급했는데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네.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할 것 없이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입니다. 네, 해방 이후의 한국사를 자유 확대의 과정으로만 해석하는 건 야당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독립운동의 의미를 협량하게 해석했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힘이 있으면 타인에게 폭력이 되더라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애들러 윤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 과거를 넘어 미래로 향하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광복절 메시지가 윤 대통령에게 뭔가 반등의 계기가 될까요? 국정 지지율이 살짝 올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지난 8일부터 닷새 동안 조사한 여론조사인데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응답이 30.4%로 전주보다 1.1%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6월 4주차 이후 8주 만에 소폭 상승했고 최근 조사에서 처음으로 30%대에 재진입했는데요.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 국면을 벗어나 반등할 수 있을지 이번 주 다른 조사들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첫 소식으로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밤에는 집중호우 대비 및 복구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9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심야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예. 수도권과 강원, 충남 지역에 비가 내리자 유희동 기상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호우 대비 상황 등을 보고받은 건데요. 집안이 약해져 있다며 관계부처에 각별히 신경 써 챙길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주 비가 내린 지역이 집안이 아주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릴 비가 지난주 같지는 않더라도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네, 윤 대통령은 또 이재민 대피소에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네, 내일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기자회견도 예정이 돼 있죠.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노태연 기자였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상대책위원을 발표하고 비대위 출범의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는데 당 중진들은 이준석 신드롬은 끝났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 명단을 발표한 뒤 이르면 내일 상임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를 공식 출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데 새롭게 참여할 원내외 인사 6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25점에 불과하다고 하고 윤핵관은 군부 독재 정치인에 비유하는 등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쟤 때려도 되겠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절 때리기에 들어오는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이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은 이번 사태가 이 대표의 성비위 의혹에서 비롯됐다고 맞받았고 이 사건의 본질은 본인의 성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7억 투자 각서를 최측근이 작성을 했다라는 거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윤리진계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 신드롬은 이제 없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이자 이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도 진행되는 내일이 격해지는 내부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했던 강훈식 의원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박용진 의원과의 단일화가 최종 결렬된 상태에서 사퇴한 만큼 이재명 대세론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섰던 강훈식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거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도전을 멈춘다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누적 득표율 6.83%로 줄곧 3위를 달린 데다 안방인 충청 지역에서도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사퇴 이유로 분석됩니다. 국민적 인지도가 매우 낮다 이런 부분에 스스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용진 의원과의 97그룹 단일화에 대해서는 반 이재명 단일화만으로는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강 의원 사퇴 소식에 이재명 의원은 통합의 민주당을 만드는 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고 박용진 의원은 경선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역전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사퇴로 97그룹 지지표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당대표 후보에 대한 의존도가 더 심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당 후보가 이제 구체화되고 기정사실화되는 현상에 대한 뒤따른 결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12개 지역 순회 경선을 마치며 후반전에 들어선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번 주에는 안방인 호남 지역 경선에 돌입합니다. MBN 뉴스 이한지입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정부 고위급 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는데 당시 상관이던 김현철 전 장관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오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대상은 서호 전 통일부 차관으로 당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장으로서 탈북 어민 북송 협상에 참여했는데 지난달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20여 명 중 한 명입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상대로 통일부가 탈북 어민 2명의 북송을 결정한 이유와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이 일관성이 없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등의 관여로 결론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의사결정에 참여한 핵심 피고발인 조사가 시작된 점을 미뤄 검찰의 기초 사실관계 파악이 끝났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서 전 차관의 상관인 김현철 전 장관과 당시 북송 과정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정의용 전 실장, 그리고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원장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한 달 새 8배로 훌쩍 뛰었습니다. 또 연휴 기간에 검사 수요가 몰려 이번 주엔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2주 뒤 위중증 환자는 더 늘어나겠죠. 정부는 휴가철 이동량 등을 반영한 새 유행 전망치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정부가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막겠다며 표적 방역을 꺼내들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521명으로 한 달 새 8배 급증했습니다. 이 중 80세 이상이 절반이고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87%를 차지해 대부분이 고령층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도 절반 가까이 찼고 준중증 병상은 71% 가동 중입니다. 연휴가 끝나는 이번 주가 재유행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신규 확산세는 정체 중이지만 연휴 동안에 검사 수요가 몰리면서 이번 주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확진자의 급증 추세는 멈춘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숨은 감염자들이 많아서 고위험군에 있어서의 그 집단 발생을 좀 경계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특히 개학이나 추석 등 변수에 숨은 확진자까지 고려한다면 정점을 지나더라도 확진자 규모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긴 꼬리 모양을 보일 거란 분석입니다. 정부는 이번 휴가철 이동량 등을 반영한 새로운 유행 전망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광복절 휴일인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1,6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인 5만 9,790명보다 2만 1,873명 많은 수치인데 1주 전과 2주 전보다는 적은 규모입니다. 최근 유행세는 진정되는 추세지만 재유행이 정점을 찍은 후에도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백신 사용이 영국에서 최초로 승인됐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모더나 2가 백신을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 접종, 부스터샷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모더나가 임상 결과를 발표한 코로나19 2가 백신은 기존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에 동시 대응하도록 고안됐습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이 해당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할 경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 항체가 8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모더나 이가 백신 사용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맞는 성인이 대상입니다. We can put that one in additionally to this vaccine, or we can replace and return again. So we are able to very quickly adapt the vaccine to this very progressive virus. 영국 보건당국은 이가 백신이 현재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는 BA.5 등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도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기존 백신과 같이 가벼운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달 가을 접종부터 적용될지는 영국 백신 접종 면역 공동위원회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구정수입니다.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공군 법무실장이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었죠. 그런데 이 녹취록을 제보한 변호사가 증거 위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검팀은 녹취록에 담긴 일부 음성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전 실장은 이것이 조작된 자료라고 반발했고 고 이해람 중사 특검팀 역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또 언론에 그 문제가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함께 검토할. 특검팀은 해당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 형태로 제공한 변호사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가 제공한 녹음 파일에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 제보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거쳐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상황을 왜곡하고 유출한 혐의로 당시 공군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른 불법 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접대 자리에 동행했던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직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이었다고 해명한 이영진 헌법재판관. 휴가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열흘 만에 첫 출근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님 안녕하세요. 의혹보도 첫 출근이요. 시민단체에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사건을 배당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의 편의를 바라는 A씨에게 내가 아는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당시 사업가 A씨는 접대 자리에 동석한 판사 출신 변호사 B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관과 대학 동문인 B 변호사는 이날 모임 이후 A씨의 이혼 소송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법은 판검사와의 교제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B 변호사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고 다음 달 5일 징계위원회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일 B씨가 징계를 받을 경우 부적절한 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에 신빙성을 더하게 돼 이 재판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서울 용산에서 젊은 남성이 납치됐다가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강공원에선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표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정이 넘은 새벽 검은색 차량이 쏜살같이 출발합니다. 이어 한 남성이 다리를 절뚝거린 채 행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오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어제 새벽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납치됐던 20대 남성이 차에서 탈출해 내리는 장면입니다. 자다가 살려주세요 잠깐 있었고요. 어떤 남자가
운전석 문 열고 타고 그냥 우측으로 돌아서 나가는 것까지만 봤거든요. 경찰은 범죄 현장 근처에서 납치에 가담한 4명 가운데 1명을 붙잡았습니다. 피해자와 납치범들 간에는 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강 둔치 앞, 경찰과 수중과학수사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새벽 5시 15분쯤 서울 압구정동의 한강공원에서 2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남성 한 명이 한강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요. 신자가 하인님 이렇게 나오네요. 남성은 당시 근처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함께 이곳 한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물에 빠지자 친구 중 1명이 행인에게 신고를 부탁했고 다른 1명은 물에 들어가 구조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친구 2명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어제 오후 광화문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경찰 추산 약 2만 명이 모였고 경찰의 교통통제로 세종대로 일대에선 한때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이뤄졌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국경일마다 도심에 대거 출현하는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광복절인 어제도 나타나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도로를 어지럽히는 오토바이들, 아찔한 고개 운전도 서슴지 않는데요. 안전모를 쓰지 않은 건 물론 일부는 번호판도 없었다고 합니다. 단속을 하는 경찰차를 약올리듯 요리조리 피하기도 하는데요. 광복절 새벽 나타난 폭주족 중 대구에서만 77명을 현장 검거했고 광주에서도 2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영상 자료를 분석해 남은 폭주족 일당도 추가 검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나라의 경사로운 날을 되새기며 경건하게 축하해야 할 날인데 부끄럽지도 않은 걸까요? 러시아와 6개월째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휴양지에서 폭발물이 터져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데사주의 휴양지 자토카 해변에서 굉음과 함께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습니다. 피서객들이 혼비백산 흩어지는데요.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발물은 유실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앞서 오데사 당국이 지뢰와 러시아의 공습 가능성을 경고하며 해변을 폐쇄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참변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데사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렸던 휴양지이지만 지금은 사람 대신 유실지뢰를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죠. 지난 6월에도 수영객 1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무고한 시민들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하이에서 매장 봉쇄령이 내려지자 쇼핑객들이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3일 상하이의 대형 가구 매장,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문 앞을 가로막은 직원들을 밀치고 부랴부랴 탈출합니다. 방역당국이 매장 폐쇄 조치를 내렸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고객들이 매장에 갇힐까 혼비백산에 도망친 건데요. 무증상 확진자와 접촉한 소년 하나가 매장에 방문했다는 이유로 봉쇄 조치가 내려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탈출에 실패한 이들은 결국 매장에 갇혀있다 격리 조치됐다는데 방역당국은 400명이 이 소년과 밀접 접촉했다며 200배에 달하는 약 8만 명에게 PCR 검사까지 지시했다고요. 과거 도시 봉쇄로 큰 고통을 겪은 적이 있던 상하이 시민들이기에 이런 대탈출 소동이 벌어진 것 같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에 발목을 잡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바뀔 가능성도 크죠. 이번 폭우 때 윤 대통령이 현장을 직접 찾았던 반지하 주택에 대한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발표가 일주일 연기됐던 주택 공급 대책이 오늘 공개됩니다. 250만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민간의 정비 사업 활성화로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역세권 용적률 500% 확대, 정비 사업 심의 절차 간소화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개정도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인명피해가 났던 반지하 주택 관련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이번을 계기로 지하 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침수 취약지이자 열악한 주거 형태인 반지하 지하주택을 없애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반지하를 없애면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고 밝힌 만큼 서울시 대책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의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의 단기 대책과 함께 실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군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난달 법무부는 국민 공모 방식으로 후보자를 천거받았고 본인 동의와 검증을 거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 9명을 추려 추천위에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총장 후보 추천위는 오늘 회의에서 후보군을 서너 명으로 추려 한 장관에게 추천하고 한 장관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이르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입니다. 올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프리덤 실드가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됩니다. 한미 양국군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을지 프리덤 실드의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 연습을 진행합니다. 위기관리 연습은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등이 위기 상황 발생을 가정해 전쟁으로 번지지 않게끔 관리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연습으로 이번 훈련에선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 평가도 3년 만에 재개됩니다.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위협성 경고로 테러 가능성까지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위협성 경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화가 나 있다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또 다른 사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택에 대한 FBI 압수수색으로 지지자들이 격앙돼 있어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FBI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직후 지난 11일 무장괴한이 FBI 건물에 침입하려다 사살됐습니다. Even if you say defund the FBI, there's a violent fringe that will say I want to take action. 또 워싱턴 DC에서는 의외로 차량이 돌진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연관성을 수사 중입니다. We don't have conclusive as to whether or not this actually is classified material and whether or not it rises to the level of the highest classified material. 미 정보당국도 FBI를 포함한 법 집행기관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어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한 마리의 레서 판다가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했는지 동물원을 탈출해 나무 사이로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돌아가기 싫었는지 나무에 꼭 붙어 절대 내려오지 않았다네요. 호주의 한 식물원 나무 위에 귀여운 레서 판다가 숨어 있는데요. 졸린 눈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곧 나무 밑으로 떨어집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동물원 직원들이 커다란 시트로 안전하게 받아냈는데요. 이 레서 판다는 이틀 전 인근 동물원에서 탈출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우리를 벗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데요. 이 레서 판다를 발견하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진정제를 주사해 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겁니다. 답답한 우리를 떠나 바깥 구경이 정말 하고 싶었나 보네요. 넷플릭스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는 시즌마다 스릴 있는 전개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드라마의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카페가 있어 화제입니다.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네요.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 도쿄의 한 카페.
사람들은 괴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줄을 서서 음식을 주문하는데요. 음식 플레이팅부터 음료까지 모두 괴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웹드라마 기묘한 이야기를 콘셉트로 한 이 카페는 드라마에 나온 음악과 아이템들을 즐길 수 있어 화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약으로만 방문할 수 있고 시간당 20명만 입장할 수 있는데요. 일정 기간만 운영하려던 건데 인기가 많아져 영업을 몇 달 더 연장한다네요. 생방송 기자회견에서 연설하던 사람의 입속에 뭔가가 쏙 들어갔는데요. 입속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뱃속까지 들어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캐나다 온타리오주 더그포드 주총리가 야외에서 연설 중입니다. 그런데 꿀벌 한 마리가 주변에서 윙윙거리는데요. 총리의 입술 위에 잠시 앉더니 입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총리는 캑캑거리면서 손으로 벌을 빼내보려 하지만 결국 꿀벌을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총리는 벌이 뱃속에 있다는 농담을 던지며 주변을 안심시켰는데요. 기자회견이 생중계로 진행되면서 이 해프닝은 실시간으로 전해졌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어젠 광복절이면서 말복이기도 했죠. 복날엔 평소보다 치킨을 찾는 사람이 많아 치킨 성수기라고도 하는데 반값 치킨을 들고 나온 대형마트가 추가 할인에까지 나섰습니다. 6,990원짜리를 5,990원에 판 건데 판매 시작 1시간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다고 합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마트입니다. 행사 가격 8,800원에 파는 이른바 반값 치킨 매대가 텅 비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매장 영업을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저희가 평일에는 40통 내지 50통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복을 맞이하여서 100통 정도를 준비하였습니다. 줄이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 서서 오후에는 준비한 물량이 모두 팔려 저도 이렇게 빈 통을 들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는 닭강정과 비교하면 가격은 1,000원 싸고 양은 더 많습니다. 마트 치킨의 인기 비결입니다. 다른 한 대형 마트는 6,990원에 팔던 반값 치킨을 말복 하루 5,990원에 5,000마리만 판매했는데 판매 1시간 전부터 소비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지난 초복엔 4,990원까지 가격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매장 임대료와 인건비, 각종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고 거의 제로비에 가까운 가격에 파는 겁니다. 값이 싸다는 것만이 인기 비결은 아닙니다. 옛날 건 맛이 없었는데 지금 맛이 좀 더 있어요. 아무래도 맛이 좀 이렇게 차이는 있어요. 대형마트가 미끼 상품으로 한정 판매하는 반값 치킨 유행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가 라이온킹 이승엽을 넘어 한국 프로야구 출신 최다 안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타격에선 누구도 넘보지 못할 전설이 된 이대호는 이제 마지막 남은 꿈인 가을 야구 진출에 도전합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12년 전 8월 14일 광주에서 세계 최초 9경기 연속 홈런 대기록을 세운 이대호. 12년 후 같은 날 광주에서 1회 첫 타석을 깔끔한 적시타로 시작한 뒤 9회 마지막 타석에서도 1타점 적시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개인 통산 2,843번째 안타로 한국 프로야구 출신 최다 안타의 주인공을 이승엽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 순간입니다. 한미일 가릴 것 없이 꾸준한 활약으로 개인 성적으로는 이미 이룰 걸 다 이룬 이대호에게 딱 하나 남은 꿈은 바로 가을 야구. 올해 마지막 시즌임에도 타율, 홈런 등 팀 내 1위를 할 정도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이유도 팀을 한국 시리즈에 올려놓기 위해서입니다. 제 목표가 한국 시리즈에서 은퇴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고. 현재 6위인 롯데는 5경기 차로 가을 야구 마지노선 5위 기아를 뒤쫓는 상황. 아직 39경기나 남아 가능성은 충분한 만큼 이대호의 라스트 댄스가 롯데의 5년 만에 가을 야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중부지방에 머물던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지금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폭이 좁은 정체전선이 옮겨 다니면서 남부지방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경남 합천과 경북 영천에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비가 내리는 호남과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한 비구름은 계속해서 남부지방에 머물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에 많게는 150mm 이상, 남부지방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4.1도, 부산 27.3도, 제주는 30.9도 등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제주는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주 후반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큰 비가 더 내릴 것이란 예보가 있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주변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